전화, 살맛 나는 세상.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7인조 댄스 그룹 잉크. 경쾌한 댄스와 리듬으로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추억의 스타. 지금은 셰프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데요. 관객들의 박수보다 손님들의 맛있다는 칭찬이 더 행복하다는 11년차 셰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요리를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제 진짜 힘이 돼요. 옛날 가수할 때는 무대 올랐을 적에 제가 노래를 할 적에 손님들 박수, 그게 엄청 큰 힘이 됐었는데 지금은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연예계 시절. 옛날 얼굴이 좀 잘생겼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정만큼은 그 시절 그대로입니다. 에이 애타는 마음. 안녕하세요. 88년도 롤러스케이트 댄스 그룹 야차라는 그룹과 그레이젠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잉크라는 그룹의 멤버였던 안원철입니다. 현재는 화산군 꼬치집이라고 11년차 오너 셰프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댄스 그룹 멤버에서 셰프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안원철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수제 꼬치집. 부지런히 청소하며 오픈을 준비 중인데요. 안원철 씨가 식당을 청소하고 있다. 예전에 활동하셨던 안원철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안원철 씨? 1988년 국내 최초의 롤러스케이트 댄스 그룹 야차로 데뷔했던 주인공. 이후 소방차의 멤버 이상원을 주축으로 한 7인조 댄스 그룹 잉크의 멤버로 합류하며 8, 90년대 댄스 붐을 이끌었다는데요. 연예계 활동을 그만두고 돌연 셰프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수는 할 때 반짝할 때 외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정말 불안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가게를 하자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식을 먼저 공부를 시작을 했죠. 11년차 오너 셰프지만 매일 식당 오픈 전이면 가는 곳이 있다는데요. 식자재 마트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만 이용하는 굉장히 도매로 해서 가격도 싸고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와서 회전이 잘 돼서 좀 싱싱한 자재들이 있고 신선한 자재들이 있는 식자재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쓰일 재료들을 직접 구입하는 주인공.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매일 이렇게 발품을 파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안원철 씨가 장을 보고 있다. 직접 물건 상태도 제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저희가 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재료들을 그날 다 소진시켜서 신선한 재료들만 손님들께 제공드리려고. 그리고 재료의 신선도가 음식의 60%를 넘어요.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에서는요. 신선한 재료는 필수. 요리에 늘 진심인 주인공.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시장에 왔는데요. 안원철 씨가 시장에 왔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오픈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시간 되면 정말 바빠져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막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붉은 고춧가루 1kg만 해주세요. 금방 올게요. 1kg 붉은 고리. 네네네. 가게 오픈 시간이 다가오자 더 분주해진 주인공. 안녕하세요. 사장님, 도마. 네. 단골 가게 사장님은 원철 씨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신가요? 예. 예전에 활동하셨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누구요? 우리 여기 이분요? 예. 어떤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 연예계 활동하셨던 그건 난 처음인데.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신가요? 그랬어요? 네. 전혀 주변 분들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럼 그 연예계 어떤 역할을 했던 거예요? 가수 했었어요, 가수. 가수를 했었다고? 네. 어디에 출연? 과거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연예인으로서의 유명세보다는 셰프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평가해 주길 바라서였습니다. 안원철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받고 싶었거든요.
또 요리하는 안원철로. 근데 옛날 가수였다 그러면 뭔가 좋은 선입관도 가질 수 있을 거이고 나쁜 선입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좀 안 하고 그냥 안원철이라는 이름으로 요리하는 셰프 안원철로 그냥 다가가서 얘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한 10년 되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또 다른 꼬치구이 가게. 원철 씨는 이곳 2호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잘 되면서 지점도 냈다는데요. 여기는 저 화성원 꼬치집 2호점입니다. 보통 이곳 2호점에서 일한다는 주인공.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직원들과 이른 저녁을 먹습니다. 4시에 출근을 해서요 5시까지 오픈 준비를 해요. 5시 때 손님을 받거든요. 근데 그거 자칫 잘못하면 손님들은 밥을 못 먹어서 아까 막 서두르고 한 게 같이 밥을 먹어야 이때 일할 때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준비한 겁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오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했던 건 아니었다고 하죠. 가수할 때는 라면밖에 못 끓였어요. 라면도 잘 못 끓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관심 그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리를 시작을 하고 나서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식당 일에 도전했기에 계속 연습하고 공부했다는 주인공. 이제는 이렇게 주문이 밀려들어도 당황하지 않고 직원들과도 호흡이 척척입니다. 나가서끼 한꺼번에 막 메뉴가 막 20개씩 들어오고 이런 거가 되게 많거든요. 관련이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쁠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직원들. 이 친구는 이제 베트남 유학생이고요. 들어와서 이제 한 달 정도 교육받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저랑 오래된 친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홀서빙을 하다가 한 2, 3년 전에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요리 배우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가게를 차려주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된 친구예요. 열심히 하고요. 그냥 좋은 사람? 뭐밖에 표현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주방에 가면 뭐라고 하지? 조금 이 텃세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돌리지만 손목을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올려서 같이 떨어져야 돼. 그렇지. 내일 한번 해봐 이제. 공부했으니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까 요리할 때 보셨겠지만 기름을 못 태우면 느끼해 버리거든요. 그럼 아무리 맛있게 해도 느끼함을 해서 그러면 다음에 안 드시러 오세요. 힘들게 요리를 배웠기에 틈틈이 후배들에게 요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화려했던 연예계 시절이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나중에 이제 방송을 많이 나가게 되니까 알려졌는데 버스를 타요. 그럼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알아보시는 분들이 야, 쟤 야차 누구 아냐? 뭐 막 그럼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인기피증까지 걸리고 했었어요. 그에게는 요리를 하는 지금이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는데요. 과연 손님들도 원철 씨의 과거를 알고 있을까요? 셰프님이 옛날 연예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진짜요? 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약간 생각도 못했어요.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신 것 같고 너무 음식도 맛있고 그래서 적성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옛날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아저씨가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의 맛있다는 한마디가 제일 큰 응원입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제 요리를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게 제 진짜 힘이 돼요. 옛날 가수할 때는 무대 올랐을 적에 제가 노래를 할 적에 손님들 박수, 그게 엄청 큰 힘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한 번씩 나가서 둘러보거든요.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마감을 하기 위해 주방을 정리하는데요. 너나 한국어 공부하자 이제. 네. 고생했어. 한국 정말 어려워. 아니 베트남말이 더 어렵지 한국말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도 하나 둘 퇴근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주인공.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잘 있었어. 네 스승님. 반갑게 통화하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야차라는 그룹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승님이 계셨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 기술을 배워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제 가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형님이시죠. 당시 때 이제 그 롤러스케이트 이제 연습장에 와갖고 그 원철이하고 원철이 그 같은 팀들 일행하고 했을 때 원철이가 좀 남들 팀보다 조금 제가 지도자로서 봤을 때는 좀 운동신경이 좀 좋았어요. 안원철 씨가. 고생하고 나중에 통화해. 네 형님 은혜를 평생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형님. 아니야 한번 또 나중에 보자고. 네 형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식당 문을 닫았는데도 가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은혜야 왔어. 반가운 손님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래 복 많이 받고. 고맙습니다. 잉크 그레이젠 잉크를 같이 했던 93년도에 잉크 같은 동생입니다. 같은 멤버 동생. 저랑 무지하게 친했던 형님이시고 서로 예. 많이 아꼈어요. 예, 그때도. 제가 그때도. 무슨 일 생기면 항상 두 발 벗고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평생 가는 나의 잉크 멤버의 전 브라더, 최고의 브라더죠. 과거 잉크로 함께 활동했던 영상을 보며 추억에 잠기는 두 사람. 이거 군대 가기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임박했을 땐가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예전 영상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때 추억이 또 그때만의 그게 있거든요. 그들만의 가끔 한 번씩 봐요. 자주는 안 봐요. 왜냐면 내려놓은 지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저럴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 가슴이 또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예.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셰프의 길을 택한 주인공에게 요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리라는 게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손님들이 맛있게 드셨을 적에 저에게 보람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주고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요리입니다. 젊은 시절엔 무대 위에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댄스 가수로 지금은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셰프로 인생 제2막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 안원철 씨. 그의 두 번째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막, 살만 나는 세상.